안녕하세요, 앤서니 형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긍정확언 31일차입니다. 31일차. 내일이 한 달이 되네요. 오늘은 조금 하루가 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좀 지치고 좀 힘들다 뭐 이런 날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힘드세요? 요즘에? 저는 좀 힘드네요.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힘들면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시는지. 힘들면 뭐 어떤 분들은 뭐 힘들다고 술 드시고, 또 기분 좋다고 한잔 하시고, 꿀꿀하니까 또 한잔 하게 되고, 술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뭐 수다를 떤다든가,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친구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좀 답답했던 마음이 이렇게 풀리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털어놓는다는 거, 이게 힘들 때 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툭 내 자신을 좀 과감하게 오픈하고 좀 털어놓는 거, 그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생에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06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혼자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러다 죽겠다. 너무 이상했어요. 호흡이 안 되고, 갑자기 그게 아마 터널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속도로에 이제 그 쉼터 있잖아요. 그쪽에 차를 세워두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어요. 그런데도 죽겠는 것,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죠.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119를 부르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119 이제 그 전화 받으신 분한테. 그래서 여기가 어디다, 그리고 위치를 얘기해주고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다시 그런 순간이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야, 이게 뭐지? 그런데 또 갑자기 너무 어떤 불안, 이런 거, 공포, 그러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돼서 또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2번 119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날 새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119가 와서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서 있다가 이제 아침에 좀 괜찮아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여름 휴가 시작이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충주 수안보 그쪽인데, 그쪽으로 이제 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도착해서 숙소에 있는데 또 그런 증상이, 갑자기 공포, 불안 이런 게 오면서 또 119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하루에 2번을 간 거죠. 갔는데 가는 동안에 119 구급대원분이 저한테 뭘 주셨냐면, 검정 비닐봉투 있죠. 검정 비닐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입에 대라. 그러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뱉어라. 이거를 좀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신기하게도 조금 있다가 또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과호흡 증후군? 그러니까 평소보다 호흡이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증상이 좀 나아져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휴가 한 며칠이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증상이 사라졌고, 이제 휴가 복귀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께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과 그 어떤 그런 심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털어놓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정말 그 왜 봄눈 녹듯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싹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이게 뭐지?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 뭐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공황장애네요. 그 톤이 이랬어요. 공황장애네요. 처음에 저는 잘 못 알아. 네? 뭐요? 그랬더니 공황장애예요. 네, 공황장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황장애구나. 공황장애라는 게 저는 뭐 네 글자를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정말 그 순간 그 엄청나게 불안과 공포가 그 몰려오는 그 급습하는 그 순간,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표현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소량의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좀 나른해지고 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한 일주일 조금 한 며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약을 끊고 그 뒤로는 운동과 또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뭔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저는 약간 경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가 받거나 그러면은 약간 그런 증상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만약에 그런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뭐 갑자기 검정 비닐봉투를 어디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코를 막고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숨 못 쉬고 막 힘든 그 상황이 풀리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에 혼자 어떤 숙소에 혼자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두 손을 이렇게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니까 그게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술도 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세상의 모든 고민을, 그리고 그 힘든 그 어떤 순간들을 나 혼자 그거를 오롯이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면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더라도 우리 신체, 우리 뇌와 이 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숨 쉴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순간으로 이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병원을 가서 현명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증으로 왔지만 정말 심각한 분들은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되잖아요. 일전에 그 우리 개그맨 이경규 씨가 그 약을 드시고 주차장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경규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충분히 저는 이해하죠. 하지만 일반 정말 그 처지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상황을 절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서 힘든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 이게 정말 치유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그거를 혼자서 묵묵히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군가에 털어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한번 써본다든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뭐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힘든 것들을 자꾸 밖으로 뿜어내야 됩니다. 자꾸 털어놓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정말 그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있잖아요. 있으시죠, 여러분? 그 친구에게라든가 또 아니면 가족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거, 그러면 그 털어놓는 그 순간에 그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게 치유의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서 그 힘든 거를 묵묵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나 스스로가 건강해야, 그래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내 가족도 함께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불편한 편의점 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 인경 작가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분이 밥 딜런에 대한 얘기를 원주의 한 박경리 문화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몇 달 정도 거기에 기거하면서 만난 그 문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글귀가 좋아서 오늘 글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쌤 덕분에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구차하게라도 마음을 표현해야 했다. 희수쌤은 잠시 골똘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어린 밥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그녀는 이번에 나선 길에서 인경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밥 딜런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충분한 대답이 된 까닭에 인경은 자기도 밥 딜런의 팬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대단한 외할머니 아니십니까? 저도 외할머니의 기억이 상당히 따뜻한, 뭐 할머니도 계시면 외할머니는 왜 좀 더 이제 외가 쪽이 더 좀 뭔가 친근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밥 딜런에게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게 그 길 자체에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 여기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친절해야 한다는 거.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여기서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힘든 나날들, 인생 자체가 막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보다 사실은 힘든 날들이 더 많죠. 그런 힘든 날들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자. 너무나도 가슴 따뜻한 그런 소설의 한 글귀여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뭔가 힘든 게 있으면 그거를 오롯이 어깨 위에 짊어지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시고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그 힘듦이 풀린다는 거. 자,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힘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정성껏 한번 친절을 베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감사한 일이 많아졌다. 날마다 기록하고 성찰하는 일상이 선순환을 일으켰다. 3.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영어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를 만났다. 4. 내 경험을 책으로 펴냈더니 많은 분들이 내 책을 사랑해주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5. 꾸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업을 했더니 탄탄한 매출을 기록하고 나는 부자가 됐다. 6. 수영과 운동으로 체력을 길렀더니 건강해졌다. 7. 기름지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소식했더니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다. 8. 화내지 않고 욱하지 않으며 10초 더 생각했더니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다. 9. 책을 읽는 습관은 나를 성장하게 했다. 책이 곧 나였다. 10.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깨 위에 짊어지지 마시고 과감히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긍정 화건